네, 안녕하세요. 네, 손보승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유예 회계감사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갖고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 먼저 드릴 거고 우리 회계감사 시험에 대한 내용 기본적으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 수업 방식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이제 손보승 회계사고요. 지금 현무회계법인이라는 곳에서 이제 실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하면서 지금 우리경영 아카데미랑 스마트경영 아카데미에서 많이 하죠. 회계감사도 하고 정부회계도 하고 기업법 2도 합니다. 이렇게 강의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직장을 3일 회계법인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 군대를 갔죠. 그래서 군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뭐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회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정부회계 강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전역해서 이촌회계법인이라는 곳에 있다가 지금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 회계감사가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 여러분들 대충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시험 이제 감버라고 알죠? 감버. 이제 감사 버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 감챙이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감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 아예 처음 한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라는 게 서술형이죠.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차 답안지 다 보셨겠지만 2차 답안지에다가 쓰는 게 기본 방식입니다. 자, 이때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하느냐라는 게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문장 서술의 형태예요. 그래서 뭐 땡땡의 내용을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쭉 서술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단답형이라고 해서 특정 단어를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답형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요즘 문제 좀 트렌드인데 OX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OX 문제인데 해당 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X를 골랐다 그러면 왜 X인지 서술하는 거 요렇게가 요새 트렌드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 요 문제가 계속 비중이 높아져서 제가 사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한번 세봤어요. 과연 올해 기출문제 중에 OX가 몇 문제일까? 몇 문제였을 것 같아요? 몇 문제? 대충 20문제? 아니에요. 정확하게 37문제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37문제가 다 OX예요. 만약에 개당 뭐 1점이라고 쳐도 거의 40점 가까이가 OX인 거죠. 그러니까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새 트렌드예요. 이게 점점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번은 여러분들이 다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이런 거 쓰는 거겠지라고 하는데 3번이 최근 트렌드다. 왜냐? 문제 내기도 쉽고 뭔가 채점하기도 편하고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X 문제가 트렌드. 자, 네 번째는 다지선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문장을 쫙 보내줘요. 그 다음에 틀린 문장을 몇 개 골라서 여러분들이 쓴 다음에 왜 틀린지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싫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지선지. 자, 마지막으로 기타 문제, 계산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선택하는 문제 이런 것도 등장을 합니다. 계산 문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온다라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장부터 15장까지가 회계감사인데 그 중에 한 단원 빼고는 거의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한 단원은 이제 뒤에 가서 이 표본 감사라는 게 나오는데 거의 매년은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회계감사에서 계산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올해도 출제가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풀이 형태고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문제를 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약간 출제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일단 케이스를 크게 3가지로 나눴어요. 나머지는 기타고요. 자, 일단 케이스 1 같은 경우 제가 일단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암기형, 두 번째는 사례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기형은 기준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모든 내용이 요 회계감사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회계 때 배웠던 회계기준 KIFRS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준서를 단순하게 암기하는 암기형 문제가 있고 사례형은 뭐냐? 특정 기업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주식회사 A를 뭐 현무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뭐 손보승 회계사가 어떤 감사 절차를 하려고 한다. 막 이런 스토리가 주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례형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각각 제가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례가 안 나와요. 뭐 땡땡 주식회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서술하는 거예요. 그냥 내용 없이 기준서에서 나왔던 내용 네가 얼마나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회계감사의 효익을 서술하시오. 이런 것도 만약에 기준서에 나와 있다 암기형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둘 다 해당되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문제 푸는 거는 암기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암기했던 걸 그냥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더 풍부하게 내기 위해서 사례를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땡땡 주식회사가 뭐 어떤 내용이 쭉 나오는데 결국에 물어보는 내용은 암기형 문제인 거.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당연히 난이도는 여기가 조금 올라가겠죠. 뭘 물어보는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에 이게 조금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비가 조금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기준서에 있는 걸 암기한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주식회사 땡땡이 나오고 회계감사인, 회계를 감사하는 회계사가 나오고 이 땡땡 회계사가 어떤 감사 절차를 취해야 할지 감사 절차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는데 기준서에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실무형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케이스 3예요.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타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계산 문제, 계산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논리형 문제라고 해서 취지입니다. 취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제도가 있고 B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떤 제도가 조금 더 좋고 그 이유를 서술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올해 문제에도 이런 게 나왔어요. 설명을 드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들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들어보시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가 있고 검토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의 차이점과 실효성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기준서에 나와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잡아내서 서술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올해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회계감사가 어떤 과목일까? 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감사를 처음 했기 때문에 이제 방법론적 감사가 도대체 뭐냐 요거부터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1단원 가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재무회계랑 비교를 할 건데요. 자, 재무회계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재무회계를 빗대보면 재무회계는 보통 회계상 거래가 문제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A가 유형자산을 100만 원 주고 샀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뭐 서술하시오. 아니면 뭐 옳은 것을 고르시오. 1차 같은 경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회계 처리예요. 즉 재무제표에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될까?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무회계 그렇죠. 자, 근데 회계감사는 반대입니다. 리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일단 회계 처리를 주어줘요. 요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맞추는 거냐? 이러한 회계 처리가 실제 발생한 회계상 거래가 맞냐 아니냐 찾아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자, 그게 바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먼저 주어지면 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상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건지 안 했는지 뭘 찾는다? 증거를 찾는 게 바로 회계감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랑 정확하게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여기 있는 증거 찾는 방법은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케이스 3 사례형 문제 이런 경우에도 뭐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배운 회계감사 지식을 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금 100으로 토지 100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요 회계 처리가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을 뭘 찾는다? 실제로 이게 발생한 회계상 거래인지 얘네가 거짓말 친 게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등기. 자, 등기 좋아요. 좋은 대답인데 자, 제일 먼저 뭘 해야지? 제일 먼저. 그러면은 딱 봤어요. 회계팀이 이 전표를
딱 좋습니다. 그러면은 등기 이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다 맞는데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거 왜 샀어요? 왜 샀고 이 토지가 어디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부터 물어볼 겁니다. 그쵸? 일단은 뭔지 물어봐야 등본을 떼든 뭐 이체 내역을 받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사실 질문이에요. 요것도 감사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영어로 오디시잖아요. 이 오디시라는 단어인데 여기 있는 AUD가 우리 듣다라는 단어죠. 어원이죠. 그래서 우리 뭐 오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 듣는 기계 장치. 이게 이제 오디오인 거고 뭐 이제 오디토리움 이런 것도 다 우리 듣는 것과 관련된 단어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감사의 가장 기본은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이 제일 먼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을 주셨던 뭐 계약서나 등기부 등본이나 출금 확인 이런 거 확인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회계감사의 감사 절차예요. 요런 게 다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쉽죠?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감사 거의 끝난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뒤에 무궁무진한 게 기다리고 있겠죠. 예, 괜히 얘가 수업 시간이 긴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방금 얘기한 게 어떤 증거를 찾는 건데 도대체 어떤 증거를 얼마나 많이 이게 과연 증거로서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상당히 주관적이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해주느냐? 바로 회계감사 기준이라는 걸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갭은 알죠? 갭. 갭. 요거 뭡니까? 우리 회계기준. 요건 알죠? IFRS. 여러분들 재무회계 때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자, 회계감사 기준도 똑같아요. 감사 기준서라는 게 있어서 그 기준에 있는 내용들에 요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요거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회계감사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이다. 예, 요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회계감사라는 이제 과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아까 제가 개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개스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개스는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IFRS랑 우리 갭이랑 조금 다르게 이해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갭도 물론 이해가 필요하지만 얘는 실무가 중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가 먼저 파생이 되고 그 실무를 바탕으로 기준서를 만든 거예요. 그랬겠죠. 실무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실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회계감사를 실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상상을 하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계속 실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상상하면서 이해하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는 거. 이게 회계감사입니다. 자, 마지막 특징. 계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문제 중에 한 문제만 거의 계산 문제예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 정도만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 싫어하시는 분들 꽤 있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희소식이에요. 근데 보통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계산 문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다 싫어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좋아해요. 네. 자, 그러면 도대체 회계감사 기준서가 어떻게 나와 있냐? 그거에 대한 예시예요. 자, 이게 실무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즉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답변 이런 답변을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식을 먹을 때 쓰는 도구를 모두 서술하시오. 다 아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숟가락, 젓가락,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죠. 뭐 포크도 서술 가능하죠. 자, 근데 기준서에서 만약에 숟가락과 젓가락만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포크로 쓰면 틀린 겁니다. 그게 회계감사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당연히 맞겠지만 그 경우에 틀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기준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상식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한식을 먹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여러분들 그냥 상상하면은 다 서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만 서술을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도 마찬가지. 한식을 먹음으로써 얻는 효익. 뭐 몸이 건강해진다. 뭐 살이 찐다.
배고픔이 해소된다 이런 효익이 있지만 기준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접근하는 건 맞겠지만 암기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회계감사를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동차생 기준이랑 유예생 기준이랑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한 10월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10월이나 뭐 11월 요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실 텐데 유예생보다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방식이 조금 더 깊게 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 방식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 10월이라고 했는데 뭐 11월도 가능하고 12월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11월이나 12월 자, 그래 1월도 가능합니다. 예, 다 가능해요. 그래서 틈 날 때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갑자기 내가 벼락치기로 회계감사를 뭐 한 3주 만에 완강시키고 그냥 암기만 하겠다. 이러면은 조금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복습을 할 시간이 일단 부족하고요. 이게 보통 중간 정도 가게 되면은 내가 초반에 뭘 배웠지?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너무 몰아서 듣는 것보다 조금 차곡차곡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너무 빨리 들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일단 이해 없이 암기만 남기 때문에 암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암기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천천히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암기형 문제가 있고 사례형 문제가 있는데 단순 암기형 문제는 다 맞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OX 문제 있죠. 그 중에 이제 암기형 문제도 있고 사례형도 있는데 암기형은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 문제는 다 맞추는데 사례형 문제는 사실 다 맞추기 쉽지 않아요. 회계감사는 90점 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 이런 사례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 이런 사례형 문제는 실무자 사이에서도 정답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뭐다? 다 쓰는 게 목표입니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다 쓰는 겁니다. 다 쓰는데 그렇다고 애국가를 적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다 쓰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빈칸 없이 다 써야 됩니다. 예,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스텝을 5가지 스텝으로 나눴는데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죠. 첫 번째 스텝은 수업이에요. 자, 수업을 통해서 제가 뭘 설명을 드릴 거냐? 기본 이론, 우리 회계감사 기본 이론 설명드릴 거고요. 저희 교재를 보시면 최근 11개년 기출문제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개념도 설명드리고 기출문제도 풀면서 여러분들이 회계감사의 기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당연히 복습이겠죠. 자, 복습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복습력 공개 특강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서 아니면 뭐 이동하시면서 복습을 하실 수 있게 공개 특강도 해놨고요. 그리고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책상에서는 리마인드 하시면서 꾸준히 반복하시면서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암기가 필수일 수밖에 없는 과목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이거는 제가 이제 암기형 교재를 출간할 예정인데 이런 암기를 여러분들이 잘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겠죠. 물론 뭐 스터디, 개인적으로 말터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혼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제가 올해 출간한 200제 그리고 기출 OX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암기형 문제는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게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조금 테스트해보는 과정, 이런 과정이 세 번째 스텝. 물론 세 번째 스텝을 하면서 이것도 당연히 가져가야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실전 문제 대비입니다. 이것도 제가 개정판을 내년 한 2월쯤에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암기형 했고 기본 내용 다 알았으니까 뭘 풀 거다. 이런 사례형 문제 그리고 과거 제가 GS 문제 낸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도 풀면 실전 문제 대비, 사례형 문제 대비도 가능합니다. 난이도가 당연히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 요게 이제 네 번째. 자,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GS를 제가 내년 한 5월 중에 개강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건 선택 사항인데 조금 여력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GS 하셔도 되고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요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회계감사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공부법이고요. 자, 여섯 번째 수업 방식입니다. 자, 일단은 제 주교재입니다. 이게 색깔이 조금
지금 이제 PPT라서 조금 잘 안 나오는데 올해 개정판이에요. 반드시 2025로 하셔야 돼요. 개정된 게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2025로 하셔야 돼요. 2025 컴팩트 회계감사고요. 당연히 기본 이론과 11개년 기출은 다 들어가 있는데 제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단권화가 가능해요. 자, 무슨 얘기냐? 기본 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보이세요? 표? 예, 표로 정리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요약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기본서 자체가 완전한 줄글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표나 뭐 이제 표나 제가 이거밖에 없는데 뭐 그림도 있고요. 정리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요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게 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제가 워크북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단권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본서로도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조금 요약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10월, 11월 중에 제가 워크북 개정판을 낼 겁니다. 그래서 개정판 워크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워크북은 당연히 기출문제 안 들어가 있고 주요 내용들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강의는 이번 유해 강의는 한 23회에서 24, 5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시간씩 70시간 내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면 일단은 제가 개념 정리를 쭉 할 거고요.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11개년 기출문제를 풀 거예요. 제가 아까 앞서서 보시서 알겠지만 요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 이 밑에 있는 게 뭐다? 요 내용에 대한 기출문제예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22년도, 21년도 기출문제. 제가 개념 사이사이에 맞는 기출문제를 다 우리 이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분포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복습 강의도 별도로 제공하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찍은 건 아니고요. 올해 동차 종합반 때 제가 수업 시작 전에 복습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거를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복습하실 수 있게 여기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 홈페이지에도 볼 수 있고요. 유튜브 가시면은 제 유튜브입니다. 거의 이제 관리를 안 해서 그냥 망가지고 있는데 강의는 있어요. 들어가시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복습 강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동하시면서 복습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게 기출 문제가 진도에 맞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연도별로 조금 풀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연도별 기출 문제집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11개년 기출풀이라고 하는 도서가 별도로 있어서 만약에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풀고 싶다 그 교재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유해 강의 차이 잘못 적었죠? 동차 강의랑 차이입니다. 자, 동차 강의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동차 강의보다 조금 더 제가 심화인 내용, 그래서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차 강의보다는 깊이도 조금 더 있고 시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제가 동차 강의 때는 복습 강의를 별도로 찍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조금 심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뭐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은 저희 강사 홈에 Q&A 게시판에 올리셔도 되고 제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카페에서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OT 웬만한 거 다 끝났고요. 자, 이게 뭐냐? 마지막으로 요거 설명드리고 잠깐 쉴게요. 자, 제 기본서에 있는 챕터예요. 그래서 챕터가 1부터 16까지 있고요. 파트로 나누면 파트 1부터 4까지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회계감사의 기본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계감사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1단원부터 11단원까지 하면은 회계감사 전체 흐름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주제예요.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OT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OT에 이어서 이제 목차로 한번 제가 회계감사 전체 플로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래는 강의를 이제 2개로 쪼개려고 그랬는데 1강은 무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도 요거는 나중에 복습하실 때 리마인드 차원에서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끝나고 들으셔도 좋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나 묶었어요. 그래서 아마 방금 OT 끝나고 바로 시작하실 거예요. 바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쭉 정리를 해볼 건데 위에 보면 목차로 정리하는 거예요. 저희 기본서 목차 1부터 16까지입니다. 이걸로 제가 회계감사를 한번 끝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죠. 뭐예요?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회계감사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게 챕터 1 당연히. 자, 챕터 2는 뭐냐? 회계감사라는 게 뭡니까? 회계 플러스 감사겠죠. 회계는 쉽게 말하면 재무제표고요. 감사라고 하는 건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CPA가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감사의 기본을 배울 때 요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챕터 2에서 뭘 배울 거냐? 요 공인회계사가 각종 해야 될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이 공인회계사는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리긴 할 건데 조금 직업적으로 특수한 직업이에요. 다른 전문직과 다른 공인회계사만의 특별한 내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 제가 윤리기준이라고 하는데 다른 직업도 물론 윤리기준이 다 있는데 공인회계사는 조금 복잡해요. 그런 이유는 제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챕터 2예요. 아직 회계감사 시작 안 했죠? 챕터 2까지. 자, 챕터 3. 자, 그러면 챕터 3부터 회계감사를 시작할 거냐? 아닙니다. 뭐냐? 챕터 3는 회계감사에 대한 계약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이제 계약을 함에 있어서 누구랑 하느냐? 회사랑 회계감사라는 감사인, 즉 공인회계사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어떤 식으로 맺고 계약할 때 마찬가지로 특수한 형태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요것만의 내용들이 별도로 존재해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계약을 할 때 원래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당사자 간의 사적으로 맺는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공인회계사, 우리 감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이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갈 사항들을 제시해 줍니다. 어디서? 기준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행정적인 부분, 회계감사의 계약 관련된 내용이 챕터 3에서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챕터 4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회계감사 업무를 시작하느냐? 아닙니다. 자, 여기선 뭘 할 거냐?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챕터 1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챕터 4는 여기도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지만 조금 달라요. 무슨 내용을 다룰 거냐? 여러분들이 회계감사 앞으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챕터 5부터 끝까지 쭉 함에 있어서 필요한 감사 지식들이 있습니다. 뭐 감사 기술도 있고요, 용어도 있고요. 뭔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들이 챕터 4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맨날 예시 드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테니스를 이제 하는 게 취미인데 테니스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야 돼요. 뭐 포핸드도 익혀야 되고 백핸드도 있고 서브도 넣을 줄 알아야 되고 뭐 발리도 하고 스매시도 하고 그리고 테니스 경기에 대한 규칙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다 할 줄 알아야 뭘 한다? 테니스를 치는 거고 마찬가지. 회계감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회계감사의 기본 개념을 여러 가지 용어나 중요한 항목들을 챕터 4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야 뭐다?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회계감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챕터 5부터 뭐다? 회계감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회계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자, 그렇게 쉽게 진행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 잠깐 이쪽으로 와보시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12월 31일이 있고요. 3월 31일 제가 임의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웬만한 회사는 12월 31일이 이제 보고 기간 말이죠. 그래서 요때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때 재무제표는 언제 나올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자, X1년, X2년이라고 칠게요. 이때 나올 수 있을까요? 이때? 12월 31일에? 현실적으로 안 되죠. 언제 나와야 돼요? 무조건 X2년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X2년에 재무제표가 나오고요. 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감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3월 안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내는 3월 말.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사라는 걸 할 수 있는 기간은 요때밖에 안 돼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략 한 40에서 많아 60일입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감사 시즌에 대한 내용이에요. 감사 시즌이라고 하면 보통 이때를 말하는 거고요. 이때 뭐 이제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 회계사분들 연락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모습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때가 감사 시즌인데,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럼 그 전까지 완전 놀고 있다가 요때 1년 중에 한 60일만 일하고 300일은 노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다? 그 앞전단에 해야 될 몇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회계감사를 하려면 일단은 뭘 한다 그랬어요? 아까 챕터 3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회사를 감사를 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맺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공부할 때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공부 세울 때도 뭐 1년 계획 세우고 월간 계획 세우고 뭐 주간 계획 세우고 일간 계획 세우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감사에 있어서 계획이라는 건 어떤 회계사를 투입을 해서 이 회계사가 어떤 감사 업무를 수행할지 이런 거 정하는 게 감사 계획이에요. 별거 없죠. 자, 감사 계획 중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 위험 평가라고 하는데, 자, 감사를 함에 있어서 재무제표를 딱 보면 재무제표에 여러 가지 개정 과목들이 쭉 있겠죠. 근데 이런 개정 과목들 중에는 어떤 개정 과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개정 과목은 상대적으로 엄청 중요해요. 자, 퀴즈. 충당부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미수금이 중요할까요? 충당부채가 조금 더 위험할 것 같죠, 느낌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감사 최종 이사예요. 이사라고 치면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파트너예요. 파트너가 밑에서 일할 회계사들을 선발해요. 선발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충당부채에 대한 담당자, 회계사는 경력이 높은 사람으로 앉힐 수밖에 없고 미수금은 조금 경력이 낮은 사람으로 앉힐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계획할 때 어떻게 한다? 이런 위험평가라는 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개정 과목, 어떤 항목이 더 위험하고 어떤 항목이 조금 덜 위험하기 때문에 계획을 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감사 계획과 위험평가가 뭐다? 5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계획 플러스 위험 평가라고 할게요. 요게 5단원. 자, 6단원은 뭐냐? 자, 아직 재무제표는 시작을 안 했어요. 자,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계획을 뭐 1년 동안 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계획을 한 몇 달 정도 세우고 나서 또 이때까지 시간이 조금 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놀았어요. 네, 저희 때는 영화도 보러 가고 저희 회사 앞에 이제 아이파크몰이 있어서 CGV 용산 아이파크몰 가고 막 이랬었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뭘 하느냐? 요때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자,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까지 보이시죠? 예. 자,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 때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회계상 거래라는 게 있고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한다라는 거 무슨 의미예요? 어렵죠? 회계 원리 어렵죠? 자,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있는 각 항목들이 움직이는 게 회계상 거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배웠잖아요. 뭐 회사랑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가 아니고 뭐 회사의 재고 자산이 도둑 맞았다. 이거는 거래잖아요. 기억 안 나나? 예. 자, 어쨌든 자, 이런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제표가 딱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재무회계 방식인데 재무회계는 사실 조금 너무 학문적이에요. 이론적이에요.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가느냐? 요 회계상 거래가 바로 재무제표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중간에 이런 과정이 거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계사 합격하고 차를 한 대 뽑았다라고 칠게요. 합격했으니까 기분이죠. 외제차를 뽑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 딜러가 있죠. 그 이제 외제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랑 같이 계약을 맺습니다. 자, 만약에 재무회계라고 하면 계약 맺고 차량을 마지막에 인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면 바로 재무제표의 매출로 인식하겠죠.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과정이 중간에 있어요. 첫 번째, 자, 우리 딜러가 계약을 맺고 나면 누구한테 넘기냐면 신용평가 부서에 넘깁니다. 자, 왜 넘기냐? 여러분들이 차를 받았는데 돈 안 줄 수도 있죠. 돈 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차가 딱 나왔는데 보자마자 저 그냥 안 살게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야 돼요. 신용평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물류팀에다가 연락을 해요. 신용평가가 다 끝나요. 그 다음에 물류팀에다 연락을 해서 실제로 이 해당 차가 해당 종류의 차량이 지금 어느 정도 기간에 납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창고 쪽에 물어보고 그리고 언제까지 배송이 가능합니까? 보통 외제차는 이렇게 배 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느냐? 고객이 받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우리 잘 받았습니다라는 인수증을 받고요.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은 절차를 거쳐서 재무제표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요거를 제가 뭐라고 할 거냐? 영어로는 IC. 요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인터널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우리말로 내부 통제라고 하고요. 혹시 이런 것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내부 회계 관리제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나중에 요거 두 개 차이점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다 그냥 요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단순히 회계상 거래를 회계 처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회계 처리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옛날에 여러분들을 초등학교 때 함수 배운 거 기억나세요? 함수할 때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나요? 아니요? 죄송해요. 자, x를 넣으면 이 함수라는 걸 거쳐서 이게 y 값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함수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제가 바꿀 거냐? 여기에 회계상 거래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요게 뭐냐? 요 함수가 일종의 내부 통제예요. 요런 내부 통제를 거쳐서 뭐가 나올 거냐?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부 통제가 매우 잘 돼 있어요. 자, 신용평가도 아주 잘 되고요. 물류 체크도 잘하고 실제 고객한테 전달도 잘해요. 그러면 내부 통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요 내부 통제를 제가 뭐라고 할 거냐? 분계
생성기라고 할 거예요. 분계를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딱 발생하면 요 기계가 잘 작동해서 재무제표, 회계 처리로 툭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가 잘 되면 재무제표의 신뢰도도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내부 통제가 잘 안 돼요. 신용평가를 잘 못해서 계약을 맺고 신용평가를 제대로 못한 다음에 납품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먹고 날랐죠. 그러면 매출 채권이 달려 있겠지만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실제 회수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부실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신뢰도가 낮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부 통제라는 게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중요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요겁니다. 요게 바로 챕터 6이에요. 감사 계획이 끝나고요.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회계감사인이 할 수 있는 건 요 내부 통제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얘를 잘 보면 얘가 제대로 잘 돼 있으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도 높기 때문에 얘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딱 봤는데 내부 통제가 아주 잘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재무제표는 신뢰도도 높아질 거야 라고 하고 재무제표 실제 감사를 할 때 조금 덜 감사를 해도 되겠죠. 원래 내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내부 통제를 딱 봤더니 재고자산 내부 통제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기로는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내부 통제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내부 통제가 이 정도로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막 입출고고 잘 돼 있고 트래킹도 잘 돼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져서 실제로 내가 회계감사를 할 때 조금 약하게 해도 괜찮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챕터 6에서는 우리 내부 통제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여러분들은 실제 기업에 가서 이 내부 통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잘 해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6단원이고 그렇다면 7단원이 드디어 뭐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예요. 챕터 7이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고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챕터 7이죠. 제가 적어놓으면 자, 챕터 7은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각 재무제표 여기 있는 각 계정 과목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감사를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나갈 거냐? 요때 나가겠죠. 재무제표가 나간 이후에 필드라는 곳에 나갑니다.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때 계정 과목 예를 들어 뭐 현금이 있고요. 재고가 있고 뭐 미수금이 있다. 그 다음에 금액이 있을 거고 거기다 뭘 할 거냐? 사람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감사 계획 단계 있죠. 요때 누구를 할 것이냐 정하잖아요. 그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금은 네가 해. 뭐 손 이렇게 써놓고 재고자산은 뭐 네가 해. 최 이런 식으로 써놓고 이런 식으로 어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계정 과목별로 감사 절차를 각각 배울 거예요. 그게 7단원. 자, 그러고 나서 감사가 끝나냐? 자, 그럼 여기서 7단원에서 감사를 쭉 합니다. 이때 하는 거예요. 요거 하고 그러면 끝이냐? 아닙니다. 뭘 할 거냐? 이런 계정 과목별로 조금 특수한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몇 개를 더 볼게요. 유형자산이랑 FV, PL 같이 넣을게요. 여러분들 IFRS 배운 거 기억나시겠지만 재고자산에는 저가법이라는 게 있죠. 이 정도는 아시죠? 네. 자, 그리고 유형자산도 우리 원가 모형이 있고 재평가 모형이 있죠. FVPL은 무조건 기말 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이슈가 생기냐?
우리 평가에 대한 이슈가 생겨요. 그러면 이 재고자산이 내가 취득가격보다 실제 우리 순실현 가능 가치가 취득가격 밑으로 하락했는지 확인하는 거고, 유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FV PL에 대한 공정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그때 평가에 대한 감사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챕터 7 같은 게 개정 과목이라고 하면 챕터 8은 뭐다? 특수한 주제. 요게 챕터 8이에요. 그래서 뭐 평가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랑 재고 거래가 있을 수 있고, 유형자산 거래가 있을 수 있고, FVPL 거래가 있을 수 있죠. 이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이런 것들도 챕터 8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챕터 7이 개정 과목이라고 치면 챕터 8은 개정 과목 별로 보지 않고 뭔가 특수한 주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챕터 9는 뭐냐? 감사 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부 회계도, 내부 통제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특수한 것도 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필드 나가다 보면 분계장을 일단 보거든요. 분계장을 보면 분계가 많이 있는 회사는 정말 게임 용량만큼 엑셀 파일이에요. 엑셀 파일을 하나에 못 담습니다. 정말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계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샘플링, 한국어로는 표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볼 수 없고 전체 모집단 중에 일부만 추출해서 봐야 돼요. 내부 통제도 그렇고요. 재무제표도 그렇고 요 특수한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우리가 샘플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샘플을 할 것이냐? 요게 이제 9단원이라는 거죠. 그게 9단원. 자, 10단원. 칸이 조금 모자라지만 자, 갈게요. 이게 좀 예쁘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칠판이 사실 여기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챕터 10. 감사가 그럼 끝나냐? 아닙니다. 자, 11단원부터 할게요. 11단원이 사실 뭐냐면 감사가 끝나는 요게 11단원이에요. 그래서 요때가 감사 보고서. 그래서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감사 절차는 11단원에 끝나는데,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건 뭐냐? 이 중간에 감사 절차의 마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약간 도식화하자면 요게 이제 챕터 1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최종 감사 보고서, 감사 결론을 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항목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뒷단원에 여러분들 그 보고기간 후 사건 기억나세요? 잘 안 보죠? 뒤쪽에 있어가지고 현금흐름표 거의 비슷한 곳에 있잖아요. 자, 보고기간 후 사건 무슨 얘기예요? 재무제표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있고 수정을 요하지 않는 게 있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요걸 이제 감사에서는 후속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절차의 마무리, 후속 사건도 한번 봐야 되고요. 또 뭘 보냐? 우리 계속 기업의 가정이 회계의 기본 가정이잖아요. 개념 체계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계속 기업에 대한 가정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계속 기업의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마지막에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보고서를 내기 전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회사의 고위층, 회사의 경영진하고 얘기도 하고요. 경영진을 감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 보통 이제 감사나 감사위원회인데 그런 분들이랑 소통을 한번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런 마무리 작업을 하고 끝내요. 이게 11단원까지가 여러분들 감사 기본입니다. 조금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잠깐 봐보면 마지막이 뭐예요? 감사의견의 형성과 감사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의견의 형성이 마지막 결론이고요. 결론을 감사보고서에 녹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감사 절차의 종료라고 보고요. 그러면 12장부터는 뭐냐? 특수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칸이 조금 모자라긴 한데, 자, 12장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감사는 뭐냐면 별도 재무제표를 가정을 해요.
자, 12장은 그럼 뭐다? 여러분들 고급 회계 때 나왔던 연결 재무제표. 예, 아시죠? 연결 재무제표고요. 요거를 이제 회계감사에서는 그룹 재무제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감사를 할 때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회사를 통합한 연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감사인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삼성전자 밑에 자회사인데 너무 작아요. 이런 친구들도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내용들이 12단원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수한 주제. 자, 13단원은 뭐냐? 여기서 적을게요. 자, 13단원은 뭐냐? 제가 여기 내부 통제라고 했는데 최근에 법이 조금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 요 내부 통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내용이 또 별도로 들어갑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없었어요. 점점 늘어나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빨리 붙어야겠죠? 예.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감사가 13단원. 자, 14단원은 뭐냐 그러면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건 다 회계 감사인데 감사 말고 무슨 내용이 있냐? 검토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재작년에 나왔고요. 거의 5년 주기로 나오거든요. 5년 주기로 나오는데 재작년에 나왔다. 내년에 나오기 쉽진 않겠죠. 근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한 단원이고 페이지도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특수한 주제로 나눌 겁니다. 회계감사랑 조금 다른 업무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요걸 배울 거고요. 자, 그리고 챕터 15는 뭐냐? 지금 감사 절차를 쭉 봐보면 사실 조금 복잡해요. 내용들도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건 아니면 뭐 보승전자가 있다고 칠게요. 정말 작은 보승전자건 둘 다 눈, 코, 입이 다 있어요. 다 해야 돼요. 똑같은 회사입니다. 자, 근데 규모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투입할 수 없어요. 보승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에는 그냥 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가 생략된 감사 절차를 해줄게. 요게 챕터 15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사실 동차 강의 때는 여기서 끝났어요. 작년 6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교재에 챕터 16이 또 새롭게 등장을 한 거죠. 내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되죠.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왜? 시험 제도가 개편됐다라는 건 쉽다라는 거예요. 개편된 첫 해기 때문에 둘째 해는 사실 조금 안 좋아요. 내용이 많아지니까. 근데 첫 해기 때문에 요 16단원은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고 내용 자체를 어렵게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뭘 배울 거냐? 우리 IT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배울 거예요. 제가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IT 중에서도 데이터 베이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 회계감사라는 게 여러분들도 조금 실감하실 거예요. 최근에 뭐 챗 GPT나 이런 것들 한 번쯤은 써보셨을 텐데 이런 IT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회계감사에서도 이런 전체 내용에서 IT가 필수입니다. 실무에서도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IT, 특히 IT 중에 이 회계감사에 들어간 모든 재무제표랑 관련 서류들은 다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시험에 들어간다라고 했고 이게 거의 15%에서 25%가 출제된다라고 출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단원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시험 개편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16단원에 다룰 겁니다. 자, 전체 플로우예요. 한번 쭉 보니까 대충 감은 오시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이런 게 회계감사구나. 요 정도는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회계감사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 플로우를 보면서 계약 후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라는 게 있는데 이런 내부 통제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재무제표 안에 있는 특수한 주제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각 감사에 있어서 전체를 보지 않고 샘플링을 봐야 되는 내용 그리고 최종 보고서 제출 전에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서 제출해서 끝내는 플로우
그 다음에 특수 주제로 연결재무제표, 그리고 검토, 그리고 소규모 기업, 마지막으로 IT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전체 내용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제가 왜 이걸 OT 시간에 하느냐? 첫 번째, 지금 딱 봤을 때 감사 전체 흐름은 여러분들 큰 그림을 그리실 줄 알아야 돼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중간에 들으시거나 아니면 다 들으시고 나서 한 번 더 들으세요. 이걸 만약에 공부를 내가 다 하고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조금 잊혀질 수 있는 방향성을 조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를 공부하고 있구나. 전체 플로우가 이렇게 되는데, 아, 여기를 공부하고 있고 이거는 다음에 재무제표 감사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목차랑 회계감사 흐름을 딱 맞춰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복습용, 그리고 처음에 개념 잡는 용, 이렇게 제가 전체를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뭐 할 거다? 본격적으로 제가 1단원부터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잠깐 끊고 1단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